어머니의 빈자리는 집안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난주 그렇게 강인하고 든든했던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심장마비로 쓰러지기 전까지 김영훈 씨 45세 세상은 오롯이 그녀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아들. 그 흔한 아버지 사진 한 장 없는 집이었지만 영훈은 단 한 번도 외롭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결핍도 느끼지 못하게 할 만큼 가득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졌다.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영훈은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위안은 어머니가 생전에 누구보다 아꼈던 진돗개 백구였다. 백구는 영훈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어머니가 데려온 녀석이었다. 사람으로 치면 이미 한참을 산 노견이지만 녀석은 영훈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다. 백구마저 어머니의 죽음을 아는 듯 며칠 내내 낑낑거리며 영훈의 발치에만 붙어 있었다. 매일 백구를 데리고 어머니의 묘를 찾던 며칠 후 백구의 행동이 기이하게 돌변하기 시작했다. 백구는 묘 주변을 서성이더니 봉긋 솟아오른 묘의 한 귀퉁이 유독 흙이 새 것처럼 보였던 그곳을 향해 집요하게 코를 킁킁거렸다. 그리고는 낮은 콧소리를 내며 앞발로 흙을 파헤치려 애썼다. 영훈은 처음엔 백구를 꾸짖으며 말렸다. 백구야, 왜 또 그래? 엄마 힘들게 하지 마. 하지만 백구는 영훈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녀석은 똑같은 자리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땅을 파헤쳤다. 심지어 영훈의 야단에도 아랑곳 않고 애처로운 울음 같은 소리를 냈다. 백구의 울음은 마치 영훈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알려주고 싶어 하는 듯 했다. 영훈의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그리고 그제야 그 묘의 한쪽 귀퉁이 흙이 유난히 새로 덮은 듯 촉촉하고 부드러웠다는 사실이 뇌리에 박혔다. 이 모든 기이한 행동과 불안감의 조각들이 합쳐지자 영훈의 심장이 불길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백구는 혹시 무언가 아는 걸까? 그날 밤 영훈은 어머니의 지인이라는 아주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발인 후 드릴 말씀이 있다던 그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는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너희 집 백구가 어머니 묘 주변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니? 영훈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백구의 행동이 더 이상 단순한 개 짖는 소리가 아님을 직감했다. 백구가 묘를 자꾸 파헤치려고 해요. 계속 특정 지점만요. 그럼 그 자리를 한번 파봐라. 혹시 어머니께서 뭔가를 남기셨을 수도 있다. 아주머니의 말에 영훈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다음 날 아침 영훈은 삽을 들고 다시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백구는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영훈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영훈은 백구가 집요하게 파헤치던 묘의 귀퉁이를 조심스럽게 파내려갔다. 흙이 서서히 걷히자 얇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낡고 오래된 투박한 상자였다. 누군가의 손때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상자. 영훈은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빛바랜 노트 한 권과 낡은 편지 뭉치, 그리고 얇은 비단 주머니가 들어있었다. 가장 먼저 노트 표지에 쓰인 글씨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필체.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글씨였다. 노트는 어머니의 일기장이었다. 첫 페이지를 넘겼을 때 영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나의 비밀이 이 글을 통해 영훈에게 닿기를. 아니, 어쩌면 이대로 영원히 묻히기를. 무언가에 홀린 듯 일기장을 읽어내려갔다. 1978년 늦가을, 나는 김민수 씨를 만났다. 서울에서 유학 온 그와 나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그는 내게 모든 것이었고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 영훈은 혼란스러웠다. 김민수? 아버지의 이름은 김상훈이었다. 어머니는 영훈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 김민수라는 남자는 누구지? 불안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우리는 너무도 사랑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그는 부잣집 도련님이었고 나는 시골 처녀에 불과했다. 그의 부모님은 우리의 관계를 결사반대하셨다. 결국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이미 그의 아이를 품고 있었다. 뭐라고?
영우는 숨을 헛들이켰다. 그의 아이. 그럼 그 아이가 자신이란 말인가? 아버지는 김상훈이 아니라 김민수. 그는 그동안 자신이 알았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에 휘청거렸다. 백구가 영훈의 발치에 기대어 조용히 영훈을 바라봤다. 마치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홀로 아이를 낳았다. 그게 바로 나의 아들 영훈이다.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나는 상상 속의 아버지를 만들었다. 나의 친동생 상훈이가 일찍 죽은 것을 이용해 너의 아버지인 것처럼 꾸몄다. 미안하다 아들아. 너는 아버지를 닮아 총명하고 씩씩했다. 이 모든 걸 감추고 너를 키워낸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현실이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었다. 영훈은 주저앉았다. 어머니가 평생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평생 자신을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혼란이 그를 덮쳤다. 이어진 일기장에는 어머니가 김민수와의 연락을 끊고 홀로 영훈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영훈의 시선이 멈췄다. 오늘 민수 씨를 다시 만났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단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의 곁에는 곱게 차려입은 부인과 나와 영훈이와 꼭 닮은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영훈은 더 이상 숨 쉴 수 없었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김민수에 대한 모든 것을 숨겼던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이다. 어머니의 희생이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를 잊기 위해 그를 저버린 남자의 아이를 홀로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내해야 했을까. 이 비극적인 사랑이 어머니의 일생을 결정지었다는 생각에 영훈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비단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것은 낡은 펜던트였다. 한쪽에는 작게 민수, 다른 한쪽에는 정숙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접힌 종이가 하나 더 있었다. 영훈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사랑하는 아들아, 영훈아.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원망할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엄마는 너에게 아버지가 없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가상의 아버지를 만들어 주었고 너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키웠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되면 내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영훈의 심장이 발작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또 다른 이야기라네. 그는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로 황급히 넘어갔다. 페이지 하단에는 얇고 작은 봉투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봉투 안에는 역시나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어머니가 한 남자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 곁에는 영훈과 꼭 닮은 아기, 바로 영훈 자신이 있었다.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영훈은 또 다른 충격에 휩싸였다. 이 남자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 돌아가셨다던 아버지 김상훈이 아니었다. 일기장에서 읽었던 김민수도 아니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보던 사진 속 다정하게 웃고 있던 자신의 외삼촌이었다. 메모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진실이 담겨 있었다. 영훈아, 너의 진짜 아버지는 나의 동생 김상훈이다. 우리가 사랑해서 낳은 아이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다.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묻기로 했다. 그러나 너를 낳고 행복했던 시간은 잠시, 상훈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죄책감과 세상의 비난 속에서 병들어갔다. 결국 상훈은 너를 안고 있는 나를 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내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너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그의 존재를 지워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영훈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도 나의 동생, 그리고 너의 아버지인 상훈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다. 잊혀진 사랑,
상실된 이름 속에서도 너를 향한 마음만은 온전히 남겨두고 싶었어. 이 모든 굴레를 안고 평생을 살아낸 것이 나 자신이었다. 백구는 상훈이 죽기 전 너와 나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던 나의 곁에 남아있던 유일한 유산이었다. 백구는 상훈의 영혼을 담고 태어난 것처럼 내가 너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할까봐 늘 노심초사했던 상훈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영훈은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울었다.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관통했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어머니의 슬픔, 그의 비밀, 그리고 백구의 끈질긴 발굴까지. 어머니는 김민수와의 사랑 때문에 생긴 죄책감을 짊어졌던 것이 아니었다. 친동생과의 사랑, 그 금기된 사랑의 열매인 자신을 위해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던 것이다. 이 모든 굴레를 혼자 감당하며 영훈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로 키워냈던 것이다. 영훈이라는 이름, 어머니가 항상 웃으면서 말했던 상훈이는 참 좋은 사람이었단다는 말,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과 상훈 외삼촌을 연결하는 비밀스러운 메시지였다. 그리고 백구는 그 모든 것을 알았던 것처럼 그들의 비밀을 지켜주고 싶어 하는 듯이 계속해서 어머니의 묘를 지켰던 것이다. 백구의 낑낑거림, 흙을 파헤치는 간절함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상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려는 숭고한 약속의 표현이었다. 영훈은 백구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녀석의 따뜻한 털은 영훈의 눈물을 흡수하며 그를 위로했다. 밤늦게 영훈은 어머니의 지인인 아주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아주머니는 영훈의 젖은 목소리를 듣고 모든 것을 짐작한 듯 아무 말 없이 영훈의 울음을 들어주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봤습니다. 다 보았구나. 내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 알겠지? 아주머니는 차분하게 영훈이 몰랐던 이야기들을 풀어냈다. 상훈이는요, 영훈이 너를 정말 너무나 사랑했어. 세상에 이런 사랑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아이가 죽기 직전까지 너를 안고 속삭였어. 내가 이 아이의 아비가 될 수는 없지만 이 아이는 나의 전부라고. 그리고 형님 어머니를 형님이라고 불렀다. 부디 영훈이에게 저의 흔적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 달라고. 자신의 죄를 후회하며 너의 앞길을 막을까 봐 두려워했지. 이모부는 이모에게 항상 물었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지만 이모는 아무 말도 안 하셨지. 그냥 그렇게 침묵하며 살아왔어. 매일 밤 너를 안고 울었단다. 이 모든 세간의 눈총과 세상의 비난을 홀로 감당하며 다 너를 지키려고 그랬단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 너였거든. 그제야 영훈은 마지막 조각까지 맞출 수 있었다. 친아버지는 자신이 알던 외삼촌이었고 그 외삼촌은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의 앞날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사실을 평생 숨기며 외아들 영훈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키워냈다. 외아들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만들어주기 위해 가상의 아버지를 내세우고 심지어 김민수라는 다른 남자와의 사랑 이야기를 일기장에 더시피기까지 한 것이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한 또 다른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더 깊이 숨기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 어머니는 그렇게 영훈이 상처받지 않도록 평생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이다. 그날 밤 영훈은 다시 어머니의 묘로 향했다. 백구는 그림자처럼 영훈의 뒤를 따랐다. 백구는 묘 앞 흙에 앉아 냄새를 맡고 조용히 으르렁거렸다. 영훈은 삽을 들고 상자가 있던 자리를 더 깊이 파내려갔다. 삼날이 툭 하고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러자 그 아래 또 다른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낡고 발에서 겨우 형태만 남아있는 상자였다. 마치 영혼이 묻혀 있었던 것처럼 오랜 시간의 풍파를 견뎌낸 듯한 모습이었다. 영훈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전율 속에서 두 번째 상자를 들어 올렸다. 상자 안에는 아주 작은 나무 조각상 2개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갓난아기의 형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늠름한 청년의 형상이었다. 그 조각상은 솜씨 좋게 깎여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의 무게가 영훈의 심장을 울렸다. 아기 조각상은 손으로 직접 만지고 매만진 흔적이 역력했다. 청년 조각상은 그보다는 좀 더 섬세했지만 마치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듯한 따스함이 묻어 있었다.
나무 조각상 옆에는 얇은 붓으로 정성스럽게 쓰여진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글씨였다. 사랑하는 상훈아, 그리고 나의 아들아 영훈아. 이것은 상훈이가 너를 위해 손수 깎아주었던 첫 조각상이란다. 태어난 지 100일 되던 날 아들이 기뻐할 거라며 눈물을 글썽이던 상훈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구나. 그 작은 조각상이 아비를 닮아 총명하고 씩씩하게 자랄 너의 모습이라며 밤새 깎고 또 깎던 상훈의 간절함이 여기에 담겨 있단다. 그리고 옆에 이 청년 조각상은 내가 만든 조각상이란다. 아비를 일찍 여인 내가 혹여나 기댈 곳 없을까봐 상훈이를 닮은 늠름하고 멋진 청년으로 자라주기를 바라면서 매일 밤 너를 재우고 새벽별을 보며 몰래 만들었단다. 이 조각상에 나의 모든 바람과 사랑을 담았다. 그리고 내가 이 조각상들을 발견했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없겠지. 부디 너의 아버지 상훈을 원망하지 말고 엄마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기를 빌며 살아왔단다. 내 아들 영훈, 엄마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이 사랑만은 이 세상 어떤 고통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음을 기억해 주렴. 상훈의 이름으로 너를 지켜주고 정숙의 이름으로 너를 사랑했다. 영훈은 아기의 조각상과 청년의 조각상을 번갈아 보았다. 아기 조각상은 분명 자신이었다. 손이 작았던 상훈 아버지가 섬세하게 깎아낸 흔적, 그 모든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청년 조각상은 솜씨는 투박했지만 영훈의 얼굴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 외삼촌, 그러니까 아버지 상훈의 모습과도 겹쳐 보였다.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었다. 백구는 영훈의 품에 안겨 조용히 흐느끼는 영훈의 손을 하찼다. 백구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리라. 어린 아기와 그를 사랑한 젊은 아버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던 어머니. 백구는 이들 모두의 삶의 증인이었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으면서도 그 진실이 영훈에게 상처가 될까봐. 어머니는 그렇게 이중 삼중의 비밀 장치를 했던 것이었다. 어머니는 진실을 알려주면서도 동시에 영훈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다. 영훈은 조용히 2개의 조각상과 어머니의 편지, 그리고 일기장을 끌어안았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켜준 어머니, 그리고 단 한순간도 자신을 버리지 않았던 백구, 그리고 세상의 시선 앞에서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 이제야 모든 슬픔이, 모든 사랑이 온전히 영훈에게 닿았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과 비극적인 운명, 그리고 그 안에서도 피어난 희망과 용서에 대한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어머니, 아니 자신의 어머니이자 이모였던 그녀, 그리고 아버지이자 외삼촌이었던 그. 영훈은 두 사람이 남긴 삶의 흔적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을 품고 살아온 그들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순간 영훈은 비로소 어머니를 온전히 떠나보내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사랑이, 진실이, 그리고 용서가 뒤섞인 눈물은 그의 뺨을 타고 한없이 흘러내렸다. 백구는 그런 영훈의 옆을 지키며 말없이 그의 어깨에 기댔다. 어두운 묘지 위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훈의 마음속에도 짙은 어둠을 걷어내고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듯 했다.